이제 글쓰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챗GPT로 대본을, 제가 대본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뭐 클로바 더빙으로 목소리를 하고,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DID라고 해서 영상 생성을 해주는 걸로 했고요. 물론 이제 사진은 또 약간 뽀샵이 된 거 보면서 AI로 이미지를 좀 배경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 지금 며칠 전에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챗GPT 이런 기능이 있는데, 유료 버전에는 여기서 영상을 편집해달라고 그러면 편집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상당히 쉽게 나중에는 뭐 1, 2년 안에 자동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컨텐츠를. 이제 그렇게 상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범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학생들이 뭐 재밌게 쓸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제 얼굴을 교수나 교사 얼굴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뭐 BTS 얼굴을 쓰면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나아가면은 얘 어떻게 살지? 우리가 BTS랑 경쟁할 수 있을까요? BTS는 이 지식을 몰라도 되고 이 대본을 쓰면은 얼굴 자동으로 생성해 주니까 영상을 그냥 계약만 하면 되죠. 교육 방송이랑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상한 내용 아니니까 연예인들이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사는 매력을 활용하는 직업이다. 소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이렇게 이제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소리 제거해줘 하고 영상 넣고 하면은 잘라줍니다. 이거 직접 하려고 하면은 요새는 편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편집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그, 효과들도 넣을 수 있고, 영상에. 네, 이거는 이제 익스프레션 카메라라고, 네, 그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깔아봤더니, 그냥 제가 이미지 하나 넣고 카메라 켜고 이렇게 얼굴을 움직이면은 그대로 이제 제가 녹음을 하면은 녹화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음성이랑 그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가 뭐 훈민정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세종대왕 영정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 네, 요거는 제 목소리를 좀 넣고 연습시킨 건데요. 11랩스라는 건데 어제 만들어 봤어요. 어제 이제 그 첫 구독하면 1달러로 할 수 있길래 1달러를 넣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약간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이제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 이제 이게 좀 범죄에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좀 문제인데 모 회사 MS였는지 메타 기술은 3초만 음성이 있으면은 그대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딥페이크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특강을 한 건데요. 감마라는 AI를 활용했는데 이거는 이런 내용의 디자인 픽션에 대해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안을 만들어주세요라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PPT를 만들어줘요.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래서 챗GPT로 또 아이디어와 개요를 넣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뭐 몇 분, 1, 2분이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MS 코파일럿 말씀드렸죠? 코파일럿에 우리 파워포인트로 이런 자료 만들잖아요. 아마 파워포인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이제 뭐 논문 발표할 때 논문 원고 쓰고 PPT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 집어넣고 이것을 어떤 뭐 좀 학문적으로 권위 있고 우아하게 PPT를 만들어줘. 뭐 학술 대회에서 쓸 거야라고 하면은 파워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코파일럿 같은 거를 아마 쓰게 될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디자인 픽션, 말 그대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요. 네, 소설 수업에서 이건 저희 학생들이 모의 수업을 한 건데요. 가불고시원 체륙이라는 소설을 읽고서 이 공간이 이제 가불고시원이라는 곳인데 아수겁이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과기대 김성훈 교수님이 에스컵이라는 이제 그 회사 그 스타트업 이제 대표신데 요거를 만드셨어요. 에스컵이라고. 그래서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에 연결돼 있어서 이런 그림도 생성해 주거든요. 그림을 생성해 주고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한 바가 있잖아. 이거를 프롬프트를 주고 어떤 식의 공간이다라고 한번 써본 거예요. 그 소설을 이해한 바를 이렇게 활동을 한 거죠. 우리 어, 단톡방에 활동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주제로 해서 칵테일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빙 AI입니다. 이건 빙 AI에서 그림을 그려 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건 GPT-4고 4 내용을 넣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네온 불빛을 좀 추가할까요?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 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칵테일의 이름을 레플리컨트의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영화를 아신 분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학회에서 챗GPT한테 칵테일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학회에서 막 제공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교수님들이 재밌게 좀 익숙하게 많이 써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막 공부 목적에 막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뭐 챗GPT 로그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잖아요. 경북연구원에서 챗 경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로그인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챗GPT의 그 기술을 이제 GPT를 가져와서 API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학생들이 좀 좋은 질문 해봐라고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답하는 거는 그러면 할 수 있고 하니까 챗 GPT한테 훌륭한 독서 교사라고 하고 정보 텍스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줘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와서 아니, 질문을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챗GPT가 질문했습니다. 정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때 어려움이 뭘까?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답은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만들어주니까 학생들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수업의 돌파구로 즉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업 설계를 한 다음에 챗GPT를 뭐 활용하는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딱 켜고 챗GPT한테 내용을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업을 또 약간 변화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이거든요. 토론한 내용을 제가 메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재밌게 생각하면서 답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돌파구로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챗GPT 뭐 유료 모델을 쓰더라도 그 전자교탁에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번거로우니까 이 챗GPT를 이용한 뭐 이런 식의 사이트나 아니면은 아까 카카오톡은 이제 전자교탁에 간단하게 로그인하고 학생들도 뭐 유료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죠. 아수겁이라든가 리튼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이렇게 내줘 봤는데요. 독서 교육론 시간에는 읽기 도구를 활용해서 챗GPT를 읽기 도구로 활용해서 한번 창의적인 독후감을 써봐라라고 했습니다. 예시를 줘야죠. 예시. 이게 이제 챗GPT를 활용하면서 재밌는 것이 챗GPT를 이용하면서 학생들 교육할 때랑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성찰하게 되는데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시를 주는 거죠. 예시. 학생들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설명하거나 알려줄 때 예시를 주면 좋아요. 예시. 저도 이제 그 책을 쓸 때 용어 해설을 GPT-3로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지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용어를 쉬운 예시를 들어줘라고 하면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걸 다시 예시로 줘서 이런 형태로 다른 용어를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학생들도 이렇게 예시를 주면은 잘합니다. 이걸 이제 용어로는 큐샷 러닝 혹은 이제 원샷 러닝. 그러니까 예시가 없으면은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주면은 학생들이 더 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시는 읽기 전에는 책과 작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정보를 물어볼 수 있고 읽기 중에는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고 또 특정 대목을 집어넣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설명을 하고 요구할 수 있고 읽기 후에는 내 소감은 이 책에 대해서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대화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메모한 거 있다면은 그거를 정리시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독서 소감에 대해서 대화나 논쟁 뭐 반박해 보라 아니면은 창의적으로 독후감 쓰라고 했으니까 재밌는 형식을 얘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러나 뭐 가이드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나 사용 방법, 수정 방법 같은 거를 과정을 기술해 달라라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평가가 중요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학생이 이렇게 옥수수 한 알의 여행 뭐 이렇게 써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근데 이제 결과만 보면은 엉뚱한 글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을 보면은 이제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읽기 전에 물어봤고 읽기 중에도 계속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당신은 무슨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챗GPT한테 일종의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너는 무슨 전문가니까 이렇게 활동해봐. 교수가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어떤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말하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슨 전문가야? 사회학 교수야? 어, 외교 교수야? 뭐 전문가야?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좋다는 거죠. 이게 프롬프트를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후에도 독후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예시를 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창의적인 방법을 쓰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다음에 소설교육론에서는 AI가 미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이런 식으로 한번 미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소설로 써봐라 했고 당연히 과정과 프롬프트 수정 이런 거를 첨부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예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갈등이 뭐 일어났고 교사가 주인공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프롬프트를 쫙 알려줬죠. 이런 식의 그 사용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다 하고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 준 것이 잘 준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기 전에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적이지만 제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교육평가 전문가고 또 소설교육론 전문가야. 이 과제가 잘 나왔는지 개선할 지점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평가 기준을 제가 안 줬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걸 참고하도록 학생들한테 요청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추가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팀 작업이 허용되는지도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약간 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소설 교육 관점에서 좀 더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의 좀 참조를 해줬고요. 교수의 의도는 뭘까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 의도와 좀 비슷하게 분석을 해줬죠. 그래서 AI 기술도 중요하고 소설 수업이니까 소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교사가 될 거니까 뭐 미래 교육에 대해서 또 다양한 교육의 행위자들의 그 갈등 같은 것도 중요하게 고민해 보도록 했다. 뭐 여러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까 평가 기준을 넣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넣어줬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들어가면은 창의성에다가 퍼센티지가 좀 높게 부여하면은 학생들이 더 창의적으로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인데, 챗GPT한테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롬프트가 어떤 요청을 한 다음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순서대로 제시해줘라는 걸 이제 첨부하면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써달라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재밌게 써달라, 좀 특이하게 써달라.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뭐 크레이지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으로 써달라. 제가 그건 안 해본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어떻게 재밌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면은 이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예비교사니까, 모의 수업할 때 창의적으로 해봐라는 걸 학기 중에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고, 나중에는 거의 매번 수업마다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문학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재밌는 수업을 한번 창안해봐라는 거를 거의 매 수업마다 얘기했더니 매 수업마다 얘기했던 그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뭔가 학생들한테도 프롬프트를 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확실히 차이는 있구나. 단순히 그렇게 요청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챗GPT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SF 단편 소설, 그거는 이제 교양 과목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과정을 좀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다음에 강의 개선 보고서, 교수님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 교육의 특징이 감시, 관리, 뭐 평가, 뭐 실적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변하는데, 이거를 넣고 학교에서 제공한 예시 문장을 넣고 이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세 가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내 수업에 적당한 것이 있고 그것을 제가 수정해서 쓰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죠. 뭐 저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한 5개 주면 사실 그 중에 하나는 나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교육 아이디어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윈스칼이라는 AI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딱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뭐 챗GPT도 이렇게 해주지만 이런 식의 마인드맵 서비스도 있고요. 챗 마인드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법은 뭐냐? 대화 형식으로 글쓰기를 한번 해본다. 그다음에 챗GPT한테 응답을 해보도록 한다. 뭐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시키고 피드백을 챗GPT한테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요구를 했더니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간의 협업을 해본다든가, 그다음에 윤리와 사용 지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페다고지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안드라고지, 자기주도적인 학습 넘어서 자기 결정, 자기가 공부할 걸 정하고 목표도 정해보고, 사실 이렇게 가야 되죠. 아마 서울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혁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글쓰기, 포트폴리오, 다양한 장르 탐구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순서로 이제 글쓰기 학습 활동을 한번 제안해봐라고 했더니 문학 탐정 뭐 이런 것들 있고, 창작 워크숍을 한다든가 프로페셔널 페르소나, 이거는 저도 이제 글쓰기 강의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공주대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상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뭐 실제 발표시켜 보면은 학생들이 나는 과장이야, 대표야, 이렇게 명찰도 차고 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는데, 이런 식의 역할을 해보면서 글쓰기나 뭐 비즈니스 글쓰기 이런 걸 해보면 어때? 라고 이제 제안한 거고, 그다음에 연구 탐험, 이것도 재밌게 연구 박람회라고 타이틀 붙이고 한번 해보자. 논문 쓰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발표, 중등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갤러리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글 쓴 거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챌린지라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블로그 게시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활용을 중심으로 한 을지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에너지를 너무 쏟으면 안 되고,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자기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한 학기 작업을 거기에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미래 쓰기 이런 방법도 좀 재밌는 에세이 쓰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I PRM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더 좀 업그레이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 레슨 플랜을 짜주는 그런 프롬프트인데, 여기다 넣어서 글쓰기 교양 교육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AI 윤리와 관련해서 수업을 체크해본다. 또 재밌었던 게 AI 스토리 체인. AI랑 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 만든다. AI랑 학생이 쓴 거를 한번 구별해 본다. 이런 것도 이제 AI 글쓰기에 대해서 초반에 교육할 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대도 뭐 글쓰기 교재가 바뀌어야 될 텐데, 만약에 교재를 새로 쓴다면은 생성 AI와 관련된 교재 챕터가 한 챕터 정도는 들어가야 될 텐데, 한번 적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프롬프트에 유의점을 써달라라고 했죠. 유의점에 보면은 정확성, 창의성, 의존성 문제.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과다한 실습이 있더라고. 재밌는 거. 챗GPT만 과다하게 실습하면 다른 글쓰기 기법을 무시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유의점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교재도 목차를 짜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제언인데요. 생성 AI는 직접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아까 자동으로 PPT 만들어주는 간말하는 거 써보고 한계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음,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환강 문제는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AI를 과연 이게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는 거죠. 계속 그런 의문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재밌기 때문에 학습자 흥미, 몰입감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그 AI 융합교육 전공의 교사 선생님들이 그 물리교육이셨는데 이제 글쓰기를 별로 안 하시죠. 이분은 수식이나 공식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면 챗GPT로 SF를 한번 써봐라. 양자역학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분들하고 챗GPT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뭐 시간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양자 소설, 퀀텀 픽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써보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평생 글쓰기 별로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막 집착을 하시면서 얘가 막 자동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생성된 것들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수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흥미, 몰입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요소는 좀 간과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이용하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AI가 전부는 아니다. 무조건 AI 쓰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건 아니다. 안 쓰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했던 거랑은 정반대 얘기 될 수도 있지만,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안 써야 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통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제가 아무리 이제 AI 많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다른 여기 지금 오신 교수님들이 더 좋은 수업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도구로 쓰자. 이건 뭐 표절하고 이런 따분한 짓을 할 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창의적인 일로 챗GPT를 쓰자라고 이언 보고스트라는 철학자, 문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컬리지 에세이는 끝났습니다. 뭐 고등학교 영어는 끝났습니다. 이런 칼럼들이 화제를 모으니까 그 디 애틀랜틱이라는 그 잡지에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칼럼 위원인가 이런 분이니까 그 다음 칼럼으로는 좀 다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맥락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이제 챗GPT가 글을 읽더라도 설명 못하게 해주겠죠. 사실 우리가 읽기와 쓰기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겠죠. AI가 잘 못하는 영역도 좀
발전을 시키는 거. 샘 말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적인 질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챗GPT한테 재미있는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게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제 약간 면피성도 있죠. 뭔가 환각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I가 교육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기술 만능주의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챗GPT 생성 AI는 다 처음입니다. 뭐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들도 그 원리는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다 처음 접해 보시는 것이고요.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민하고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맞대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뭐 종종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 것도 서로 좀 양해가 돼야 되고 또 서로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것저것 시킬 게 아니라 거대하고 끝없는 바다를 갈망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얘기에서 제가 제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어, 뭔가를 꿈꾸게 하고 뭔가를 배울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호기심이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이거는 AI한테는 없는 건데 근데 AI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잘 생성해 주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욕망, 지적인 욕망, 욕구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구는 넷플릭스의 어떤 자기 회사 설명회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재를 대우한다. 최고 연봉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뭐 돈을 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재미있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방법들 뭐 연구에 관련된 것도 이제 깔끔한 정리는 아니어도 몇 개 자료를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